혹시 60년대생이신가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60년대생들이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서 열심히 살아온 그들이 은퇴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려고 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김경록 작가는 이 책에서 지금 60년대생들이 마주한 현실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던 고용 환경은 점점 달라지고 자산 시장도 불안정해지고 은퇴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은 은퇴 후의 삶이 20년, 30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예전과는 다른 생각이 필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그냥 단순한 은퇴 준비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60년대생이 온다의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가름해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다음 영상의 부교약편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책이 왜 인생의 큰 시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지 느끼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도서 60년대생이 온다. 저자 김경록, 출판사 비아북. 늦게 일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다가 한 대리운전 기사를 보았다.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핸드폰으로 연신 통화를 한다. 늦은 저녁이면 가끔씩 마주치는 장면이다. 이번 사람은 기업의 부장 경도를 지내고 퇴직한 50대 중반 같았다. 갑작스레 변한 환경에 남몰래 눈물을 흘렸으리라. 6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200만 명이라고 한다. 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력서를 보지도 않으니 자영업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60년대생은 고성장의 시기를 살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앞으로 어떻게 인생 2막을 살아내야 할까? 이들의 역할은 이제 끝났는가? 60년대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1962년에 태어나 62년째 살고 있다. 1962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고 현재 85만 명이 살아있다. 60년대생을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재산이나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입이 딱 벌어질 경도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고 100세 시대의 긴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코호트가 같으면서 형편은 극단으로 나누어진다. 노후를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 있는 한편 노후 준비가 꿈에 불과한 사람도 있다. 1960년생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다. 이들이 60세가 되어 퇴직할 때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1,700달러가 됐다. 경제 성장기에 태어나 많은 기회를 누렸다. 촌에서 태어나 성공한 사람이 유독 많았다. 1981년부터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대학 정원이 30% 늘었고 졸업할 때쯤에는 여러 기업에 합격하여 어디로 갈지 고민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임금이 20%씩 올랐고 1990년대 초부터 북방 외교가 펼쳐져 비즈니스의 국경이 달라졌다. 필자 또래의 상사맨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물건을 사고 팔았다. 국민의 70%가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60년대생은 부를 이룬 세대이며 인구 비중을 감안하면 다른 어떤 세대보다 지배력을 가진 세대다. 60년대생은 베이비 부머의 중심 세대이기도 하다. 1955에서 1963년생을 1차 베이비 부머, 1968에서 1974년생을 2차 베이비 부머라 부르다 보니 60년대생의 자리는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베이비 부머를 1955에서 1974년생으로 보면 60년대생이 그 중심을 차지한다. 베이비 부머를 1955에서 1959년생, 1960에서 1969년생, 1970에서 1974년생으로 나누었을 때 60년대생은 중간 10년 기간에 해당하며 그 숫자도 860만 명에 달한다.
민주화, 산업화 등 문화적 코호트도 동질적이라 응집력이 강하다. 하지만 응집력이 강하면 그만큼 반동과 분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1990년대부터 60년대생 내에서 서서히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임금과 이윤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노동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했다. 신자유주의 물결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ICT 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산업별 임금 격차가 나타났다. 경쟁력이 약한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테 새로운 기술 분야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회를 맞이했다. 게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로 60년대생의 양극화는 코착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 2010년대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서울과 경기 남부를 벗어난 지역의 거주자들에게서 살아생전 서울에 살아볼 수 있는 희망을 빼앗아갔다. 60년대생들의 출발은 엇비슷하게 보잘것없었지만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경제적 출발은 여러 이유로 너무 다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 보니 긴 세대가 되어 있다. 이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즉 마처 세대다. 줄 건 다 주고 자신은 못 받는 세대다. 거기에다 고령화와 저성장을 맞게 된다.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연금재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노후자금은 넉넉지 못하고 국가의 연금재정은 불안한 상황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실험세대다. 쥐가 미로를 어떻게 찾는지 실험하듯이 고령사회와 저성장 사회에서 솔루션선을 찾아가는 60년대생들을 사회는 관찰할 것이다. 이제 60년대생들은 역사의 주역에서 물러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면 60년대생들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 비율이 총인구의 19%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1%포인트 앞두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때 60년대생은 55에서 65세에 속해 있고 수적으로도 860만 명에 이른다. 시기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앞으로 20년 이상 초고령 사회의 중심축이 될 만하다. 인생 1막을 고성장과 민주화의 주역으로 보내고 2막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자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20년 이상 흐른 일본으로 눈을 돌려보자. 일본 베이비 부머의 중심에 해당하는 단카이 세대는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되고 있을까? 아쉽게도 단카이 세대는 고성장의 혜택을 누렸으면서 노후 부담은 저는 세대에게 떠맡긴다고 해서 도망치는 세대라고 불린다.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주역이 되지는 못한다.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되려면 개인적,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노후 준비를 통해 사회에 주는 부담을 줄여야 하고 사회적 책무도 져야 한다. 고령 사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세대 간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를 상생의 길로 이끌 필요가 있다. 각자의 살 길을 찾는 경쟁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찾는 협조 게임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세대 내에서 뒤처진 사람과 함께 가고 세대 간에 상생해야 한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은 초고령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60년대생의 역할과 대응을 살펴본다. 책은 크게 세 파트다. 일부에서는 60년대생의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세 개장으로 나누어 부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세대 간 및 세대 내 불균형 1장, 재취업 노동시장을 떠도는 노마드족 2장,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소비시장 3장을 다룬다. 2부에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된 티토노스의 비극사장, N차 인생에서의 경제적 대응 전략 65장, 비경제적 혹은 정서적 준비 6장로 구성했다. 마지막 3부에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60년대생들이 미래의 자기 삶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책은 60년대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60년대생들을 파악하려는 기업과 비즈니스맨에게도 유용하다.
60년대생들의 정체성, 노동시장의 특징, 소비시장 등을 참조하면 된다. 젊은 독자들은 부모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 준비에 대한 2부의 내용은 60년대생만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모두가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3부는 고령 사회의 정책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다. 저성장도 고령화도 밤의 도적처럼 닥칠 것이다. 우리가 알아챘을 때는 쓰나미 같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앞에 60년대생이 서 있다. 외환위기처럼 사회의 틀이 흔들리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는 없다. 중국 전국시대 소진은 일을 잘 처리하는 신하는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들고 실패를 기회 삼아 공을 이루어낸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요행이나 운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강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력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60년대생들이 응집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위험을 기회로 바꾸길 기원해본다. 초고령 사회에서 60년대생은 가지 않고 오고 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